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볼 3월 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작심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검찰 현안들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오후 2시에 대구로 갑니다. 대구에서 대구 고검, 대구 지검 이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기자들이 지금 대구에 다 몰려가 있습니다. 대구 쪽 언론도 그렇고 전국 기자들이 막 몰려가 있는데, 윤석열이 오늘 대구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대구 발언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까지는 주로 검찰 관련 검찰청을 해체하려는 이 시도에 대한 이 반대 의견을 발표를 하고 하겠지만, 조만간 검찰총장직을 던지면서 4개월 남은 검찰총장직을 던지면서 뭔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분석이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의 대권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권 행보 시작됐다, 이미 대권길로 들어섰다,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총장은 어제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처음에 입장을 밝혔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반대한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공소만 하게 되는데 공소청에도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내 직을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파문을 일으켰는데, 어제는 또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해서 오늘자 중앙일보 일면톱에서 따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는 역제안, 일종의 역제안을 내놨는데요. 그 수사, 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대신 수사권, 기소권을 그대로 검찰에 주되 검찰청을 좀 쪼개자, 이런 역제안을 내놨습니다. 역제안을 내놓으면서 이 반부패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 이렇게 나눠서 쪼개버리되 대신 수사권, 기소권은 그냥 같이 주자. 그리고 무슨 반부패 수사청이든 금융수사청이든 안보수사청이든 검찰총장 밑에 없어도 좋다. 법무부 장관 쪽으로서 다 가져가라. 그래도 수사, 기소 분리는 안 된다. 자, 이 이야기인데, 일종의 퇴진을 위한 명분 찾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중앙일보 톱 기사를 보시죠. 윤석열 기소권 가진 반부패 금융수사청, 이런 것을 제안을 했다. 자, 이게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은 치외법권적인 지역이 생긴다, 빈틈이 생긴다, 그런 주장을 한 연장선상이죠. 수사 기소는 같이 가야 된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둬도 좋다. 법무부 장관 산하 지금 박범계 밑에 둬도 좋다. 수사 기소권을 가진 반부패 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을 만들어서 중대범죄에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검사장이든 총장이든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미 자리를 떠날 생각을 굳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수사청, 반부패수사청 이런 것에 대해서 총장 밑에 둘 필요가 없다는 뜻이냐, 법무부 장관 밑으로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물어보니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밑에서 검사들을 다 빼버려도 좋다. 총장 뒤에 있는 수사, 소추기관을 만들면 된다. 내 뒤에 있는 대신 수사와 소추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다 갖고 나가라고 했다, 이미. 누구에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갖고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옵니다. 조국 장관이든 추미애 장관이든 본인과 다 부딪혔던 법무부 장관들이죠. 박범계 장관이든 그 아래든 분야별로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어 수사 기소를 합치자는 뜻이다. 분리는 절대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이 수사청에 대한 어제 비판 내용을 다시 싣고 있습니다. 윤석열 수사청은 법치 말살, 그리고 민주주의 태보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는 그 입장을 어제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밝혔다가 다시 대변인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죠. 공개 반발. 검찰의 수사 기소권이 분리되면 강자의 반칙에 단호한 대응을 못한다. 윤 총장 인터뷰에 이어서 대검이 어제 오후 기자단에게 윤석열 총장 발언을 뒷받침하는 부연 설명, 그리고 해외 사례 자료 등을 배포하면서 추가 여론전을 폈다. 김진욱 공수처장조차도 수사 검사 아니면 공소 유지 어렵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은 서로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사실 그렇죠.
수사를 한 사람이 가장 잘 알죠. 물론 공판 담당 검사가 있지만은 어떤 직관한다는 거 있죠. 그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정에 나와서 이 공소 유죄를 하는 것. 그것이 중대 사건에서는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김진욱 공수처장조차도 수사 검사가 아니면 공소 유죄가 어렵다.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총장이 대구를 방문하죠. 뭐 미리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퇴임 4개월 남겨놓고 지방청을 순서를 한다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죠. 마치 뭔가 작심한 듯한 그런 행보가 아닌가 싶고, 그전에도 지방청에 가서 그쪽에 자천돼 있는 과거에 권력 수사를 같이 했던 그 검사들이 있는 곳에 가서 좀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들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도 지금 그런 지역입니다. 대구 그런 지역인데 또 대구는 보수의 본향,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불리죠. 정치적으로는 보수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대구와 인연도 상당히 있죠. 초임검사 첫 발령지가 대구지검이었고, 대구지검의 특수부장도 했고, 그 다음에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자천됐을 때 대구 고검으로 갔죠. 자, 그런 그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구 선언이 나올까, 폭탄 발언이 나올까, 그런 부분이 관심을 모이고 있는데, 동아일보는 윤석열 작심 발언 파장, 이런 그 주제로 해서 윤 중수청 설치, 검찰 폐지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대구 방문해서 추가 메시지를 낼 것 같다. 대구 방문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뭐 기자들이 있는데 그것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하면서 할지, 또는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더 강한 발언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정치권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첫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윤석열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됐다. 마지막 승부가 시작됐다. 자, 그냥 검찰과 권력의 싸움인지, 아니면은 윤석열이 정치권까지 들어가서 대권 길로 갈 것인지, 그 지금 딱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마 대권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 입장문 내기 전에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집무실에서 국민일보와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특정 언론 기자와 검찰총장실에서 인터뷰를 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죠. 이것은 뭔가 작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이 피해를 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상황에 대해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윤석열 총장은 인터뷰를 하고 나서 주변에 내가 시위를 할 수도 없고 평소 생각을 그냥 설명해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지검을 방문해서 검사들과 간담회를 갔는데 또 한 번 그 중수청에 대해서 반대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이고, 3일 오늘입니다. 오늘 전국 검찰청 검사들의 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견해가 오늘 대검으로 가죠. 그것을 전달받은 뒤에 전국 고검장 회의나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모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 지금은 검찰의 내부 의견을 쭉 모는 이 과정인데, 이 과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 전격 퇴진을 위한 수순발대 아니냐. 그리고 전격 퇴진 후에는 정치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 분석이 나옵니다. 경향신문 3면 보시면은 윤석열 오늘 대구 내려가 검사들과 간담, 내부 결집 나서나, 뭔가 이 폭풍 전야의 그런 느낌이 좀 나고 있죠. 윤석열 총장이 오늘 대구 가서 어떤 발언을 할지. 자, 대구지검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그러다 대구로 자천된 김태언 형사1부장이 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를 수사했던 고형곤 반부패 수사부장이 지금 대구에 가 있습니다. 자천돼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윤석열 총장이 같이 권력 수사를 하다 이 사람들은 자천이 돼서 대구에 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또 격정적인 발언이 쏟아질 수도 있겠죠.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 총장이 4개월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인지다. 자, 경향신문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죠. 그래서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총장이 직을 사퇴하면서 중수청 반대 여론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일종의 정권에 대한
정권과 한판 하자는 것이죠. 싸움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윤 총장이 직을 던지면 함께 직을 던지겠다는 검사들도 일부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중간 사퇴, 이것은 그냥 중간 사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곧 대권길로 들어서는 그런 수순이겠죠. 정치 입문, 대선 출마로 인식이 될 겁니다. 지금 중간 사퇴를 하면은.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사실상 식물총장 비슷하게 또 계속 돼왔죠. 지난번 검사장 인사에서 일종의 패싱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뭐 더 이상 뭐 자리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와중에 또 검찰을 아예 해체시켜 버리겠다고 하니,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이대로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은 검찰 해체를 당한 검찰총장으로 역사에 기록되겠죠. 그냥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본인이 여전히 자기 대권 주자로서 지지율 조사에서 그래도 야권 중에서는 1위에 오르하니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자 나와 하고 팔을 깔아준, 길을 닦아준, 자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인데 윤석열 대선 출마 사전 포석인가? 자 어제 언론 인터뷰 오늘 대구 가고 이런 것을 대선 출마 사전 포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작심 발언의 정치권 일파만파. 자, 윤석열 발언에 대해서 정치권이 해석이 분분한데, 아무래도 이 정치공학적으로 다들 생각을 하겠죠. 윤석열이 7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퇴를 해서 정치권으로 돌아오려고 하는구나. 특히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 상황에서 미리 홀가분한 신분이 되겠다, 이런 구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낙연과 빅설이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중대 결심을 하면은 대선판이 흔들린다. 자, 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은 윤 총장의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기자회견 같은 것도 자기 대선 출마를 위한 포석을 깐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여당의 검찰개혁 압박 속에도 한동안 침묵을 지켰죠. 침묵을 지켰다가 이 대선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런 어떤 결행을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이겠죠. 지난달 실시한 리얼미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는 뭐 이재명, 요새 이재명이 상당히 앞서가죠.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23.6%인데 윤석열, 이낙연 공동으로 2위를 했습니다. 15.5%. 그래서 야권 잠룡 후보군 지지율이 대부분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유일하게 혼자서 그래도 두 자릿수, 뭐 한 자릿수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 8%, 7% 떨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제일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정치적 무게감을 상당히 예의주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죠. 자, 야당은 수사청 정권이 만들려고 하는 수사청은 독재의 앞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의 힘씻기. 그래서 서울신문에서 정계 개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계 개편 신호탄 될까? 윤석열이 정치권에 등장을 하면은 정계 개편의 중심축이 될 수가 있죠. 특히 보궐선거에서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또 뭐 부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야당이 지면 상당히 큰 야권발 정계 개편이 불가피해집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을 불과 11개월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정계 개편이 없으면은 정권 재창출 어렵죠. 그래서 해처보여 수준의 정계 개편이 있을 텐데 그 경우에 상당히 이 윤석열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서울신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생각에는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윤석열이 자발적으로 여권을 직격을 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자기 정치를 시작한 것이다. 자, 이런 분석이 가능하죠. 일각에서는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면은 윤석열을 영입하는 대선 시나리오가 있다. 그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정치인 윤석열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을 벌일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지금 서울시장 후보죠.
법 체계 붕괴 때는 부패한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를 해줬다. 벌써 이 안철수와 윤석열이 호흡을 맞추는 그런 모습도 일부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보선 이후에 세판짜기가 불가피한 야권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뚜렷한 대권 주자가 없는 야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매개로 해서 향후 정계 개편을 촉발시킬 것이다. 야권 재편을 넘어서 특히 안철수 같은 경우는 정치판 자체를 흔들어야 길이 보이는 안철수는 윤 총장은 꼭 필요한 요소다. 안철수에게. 안 대표가 야권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뒤에 서울시장에 당선돼서 윤석열 총장과 함께 새로운 야당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회자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아마 어떤 이념적 보수보다는 중도를 표방을 하겠죠. 중도를 표방을 하면은 과연 이 윤석열, 안철수가 표방하는 중도 세력, 그 세력이 지금의 국민의힘 세력을 그대로 다 흡수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도 또다시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장 선거가 4월에 끝나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까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변수가 윤석열 변수가 되는 것이죠. 자, 여당은 민주당은 이 윤석열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이 이 여당에서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했지만 그것까지 다 외면해버리고 강성 이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갔죠. 밀고 들어가서 지도부도 그래 그러면은 3월에 발의하고 6월에 통과시키자 이렇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의 반응이 당초 예상은 했지만은 너무 이렇게 적극적이고 언론 인터뷰하고 여론전을 펼치니 당황을 하는 겁니다. 당황을 하는데 그렇다고 윤석열을 막 공격을 하면은 그때 추미애가 윤석열을 공격할 때처럼 윤석열의 존재감이 또 커집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하지 못하고 좀 속으로 전전긍긍하는데 일단은 윤석열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전략을 펴니다. 국민일보 사면 보시면 민주당 윤석열 작심 발언 외면, 그 대신 검찰개혁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일단은 외면을 하죠. 그런데 계속 오늘 또 대구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계속 외면만 할 수는 없겠죠. 파장 커져서 보수청 결집할까 우려하고 법안 발의 완급 조절 움직임도 좀 있고 그래서 청와대 같은 경우는 검찰발 리스크가 다시 등장할지 검찰발 리스크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서 청와대가 상당히 부담을 가졌죠. 검찰발 리스크 계속 직무정지시키는데 법원에서 판결해서 다시 복귀하고 이러니 상당히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또 윤석열 리스크가 될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아래 기사 보시면 조국 추미애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석열과 같이 싸웠던 조국은 윤석열에게 검치 호랑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치 호랑이는 뭐냐면은 오래전에 과거에서 살았던 그 호랑이, 지금 호랑이와는 좀 다른데 이 송곳니가 어금니가 이렇게 칼처럼 길다고 해서 검치 호랑이 멸종됐죠. 멸종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검찰 다 멸종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추미애는 코끼리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뭐라고 그래도 뚜벅뚜벅 검찰 개혁을 하겠다. 자,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자, 진보 성향 한겨레 신문은 이 과정을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주의자다. 그래서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저러는 것이다. 검찰 개혁에 일종의 저항한다는 그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검찰주의자 윤 총장 조직 존립 유기감에 전면에 나선 것 같아. 조직이 해체될 것 같으니 전면에 나선 것 같아.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윤석열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르죠. 윤석열은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수 검사들의 실명 비판글에 압박감을 느꼈고 그리고 또 임기가 넉 달 남아서 이럴 게 없다. 그래서 성무서를 던졌다. 그리고 전례 없는 언론 인터뷰 또 적절했나 이렇게 언론 인터뷰 한겨레가 아닌 국민일보가 했죠. 언론 인터뷰 적절했나 자, 이런 비판 기사도 같이 싣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선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 국민의힘은 어제와 오늘 100% 시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부산과 서울에서. 그리고 내일
후보를 최종 확정 발표하는데 서울시장 경우에는 안철수와의 단일화 과정이 한 번 더 남아있죠.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가덕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막 찾아가고 또 특별법을 만들고 막 했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가덕도와 관련해서 또 하나 새로운 변수,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먼저 서울의 경우를 보시면 안철수와 단일화가 있는데 국민의힘, 안철수 시간 싸움에 들어갔다. 서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그런 카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카드를 내놓고 안철수는 가서 빨리 하자. 왜 그러냐면 본인 지지율이 지금 높으니까 국민의힘은 좀 천천히 하자. 그리고 안철수는 이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하자. 본인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론조사 외에도 뭐 다른 방식도 좀 검토해보자. 그 대규모 선거인단을 꾸려서 국민 참여 경청 형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여론조사 항목에 대해서, 여론조사 질문 항목에 대해서도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덕도는 무슨 말씀이냐면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 톡으로 또 단독 보도를 했는데, 자, 부산 시장 선거는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이 됐죠.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이 됐는데, 실시가 됐는데, 거기서 여론이 불리하니 지금 가덕도에 막 모든 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가덕도에 신공항 만든다고. 이게 정말 신공항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특별법 만들고 문재인 내려가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가덕도가 공항 만들면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부산시장 원인을 제공한 오거돈 씨, 그 조카, 가족 회사가 그쪽에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성추행 선거벌은 오거돈, 그 일가는 가덕도 로또 당첨됐다. 상당히 큰 규모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최고 6배까지 땅값이 뛰었다고 합니다. 원인 제공자가 신공항 개발 이익을 보게 됐다. 조카 가족 회사가 보유한 땅이 공항 부지 일대 7만 8천 제곱미터에 달하고 노른자 땅값은 6배로 올랐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